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원 신분 부여와 관련한 항목인데요. 일단 새롭게 강사를 교원의 신분, 교원의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원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에 따른 신분 보장 내용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용 기간 중에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 사직 제한을 하고요. 부체포 특권을 보장을 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과 사학연금법 적용 시에는 일단 교원으로 보지 않고 몇 가지 예외 조항에 대해서만 준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원 소청심사 청구와 관련해서도 이 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했는데요. 징계 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처분, 특히 재임용 거부 처분을 포함해서 향후에 소위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청심사 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사 임용의 원칙인데요. 임용 조건과 관련해서는 임용 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 여러 가지 임용 기간이나 급여 등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고요. 임용 기준과 관련해서는 대학 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임용 기간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기존의 소위 유해 강사법을 유지하면서도 조금 다르게 불가피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됐을 때는 예외적으로 1년 미만의 임용도 허용하겠다라는 의견으로 모았습니다. 마찬가지 강사 이외에 겸초빙교원 등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임용기간의 원칙은 같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겸초빙교원 등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서 교회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나 산학협력, 이 경우에도 1년 미만의 임용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강사 임용 절차인데요. 임용 절차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전임 교원과는 다른 간소화된 절차를 밟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합의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 소위 유해 강사법에는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라는 내용만 고등교육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재임용의 어떤 한도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의부터 재임용 절차는 원칙적으로 완전하게 보장돼야 된다는 논의까지, 그래서 접점을 찾은 것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되 신규 임용 포함해서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당연퇴직 규정은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내용에도 동의했고,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재임용 거부 처분을 포함한 소청심사 청구권을 보장한다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로 강사 복무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강사 임무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해 강사법 내용 그대로 다른 교원과 마찬가지로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 정관에 따라서 교육 지도 또는 학문 연구, 산업 협력만을 전담하는 임무를 부여할 수도 있겠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많은 논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수 시간인데요. 소위 학교에서 예를 들면 한 학기에 맡을 수 있는 강의 시간의 한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일단 강사와 겸초빙 교원 등 전체 비전임 교원에 대해서 교수 시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강사와 겸초빙 교원 등에 대해서는 6시간 이하의, 매주 6시간 이하의 교수 시간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겸임교원, 초빙교원에 대해서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외를 좀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9시간 이하를, 그리고 겸임교원, 초빙교원에 대해서는 12시간 이하를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외국인 초빙교원은 남용의 여지가 크게 없다라고 봐서 별도의 교수시간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인데요. 교원 확보율과 관련해서 현재 유해 강사 법령처럼 전임 교원 확보율뿐만이 아니라 교원 확보율에도 강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수 시간 이외에도 현재
현장에서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임 교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사용 사유 그리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겸초빙 교원으로 인정하는 이런 내용에도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처우와 관련된 사항들인데요. 방학 기간 중에도 여타의 교원 또는 초중등학교의 교사 등등을 포함해서 동일한 어떤 내용으로 방학 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원칙에 합의를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임용 계약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현재 강의 시간 일정한 강의 시간을 달성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노동법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과 다르게 강의 시간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단 퇴직금은 지급한다. 물론 퇴직금의 그 다과는 결국 강의 시간에 연동될 수밖에 없지만 지급 여부 자체를 강의 시간에 결부시키지는 말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그러한 내용의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퇴직금 제도와 별개로 열악한 강사의 처우를 좀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정부와 강사 대학 측 3주체가 같이 분담하는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퇴직 공제 제도를 또 제도화시키는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번 협의회에서 약 6개월에 걸쳐서 많은 논의를 해서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의 이 논의 결과의 의미를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즉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점을 마련했다. 이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차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더 중요한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8년간에 걸쳐서 교육 분야 사회적으로 아주 갈등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요. 법적으로도 보면 법이 마련은 됐지만 총 4차례에 걸쳐서 유예되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의회에서 많은 논의들 그리고 대학 측과 강사 측이 한 발씩 양보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해서 처음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 이 점이 두 번째로 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협의회는 강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특히 예산 확보 등의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고요. 그리고 강사의 어떤 처우 개선, 복무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도 후속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모아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건의하고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협의회 입장들이 합의안들이 다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필요한 사항들은 기타 정부에 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실히 반영된 법령들이 조속히 좀 마련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만나서 의견을 전달하고 할 계획입니다.